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257페이지 약관의 속성 보였습니다. 사마열알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트 3번 약관의 속성. 약관은 계약 당사자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만약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사용된 약관으로부터 상대방, 즉 고객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의 문제이다. 약관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내용 통제라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1번의 구속력의 근거, 양가 1번의 약관구제법이 제정되기 전. 약관구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 로마자 1번의 약관을 기업의 자주적인 제정한 법규라고 하는 자치법설, 방가 로마자 1번 약관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상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상관습설. 방가 로마자 3번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계약설. 방가 4번 계약설 원칙을 하면서 약관 작성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라고 하는 이원설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는 계약설의 견지에 있었다. 양가르번의 약관구제법 제정 후에 약관구제법이 제정되어 있는 현재에는 약관이 어떤 근거로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가? 1258페이지 1의 약관구제법의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학설은 계약설, 절충적 계약설, 이원설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계약설, 절충적 계약설, 이원설로 나뉘어 있다. 계약설은 구속의 근거를 약관의 계약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서 찾는 견해이다. 절충적 계약설은 계약설을 기본으로 취하면서 약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규범과 유사한 비자발적 구속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원설은 원칙적으로 계약설을 취하면서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법률상의 수권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거나 합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보통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보험 또는 법규보험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유형대에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에서 특히 보험업체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약관구제법이 약관 사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설명으로 요구하고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 사항을 약관에 우선시키며
약관 조항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무효하는 점에 비춰볼 때 그 법은 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점,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대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령하지 않은 점 등은 계약서를 완화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는 명시의무가 면제된 약관의 경우도 관찰되어야 한다. 약관문제법이 명시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장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관도 불공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경우에 법률 구속력이 근거할 수도 없다. 이번에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한 요건, 양가 1번의 개설. 우리 문헌들은 이 문제를 독일 문헌 등에 따라 약관의 계약의 편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약관기재법은 독일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259페이지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 아래에서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인 고객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법상 약관의 계약의 편입 요건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결과로 된다. 문제는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한 요건이 무엇인가이다. 약관기재법은 그러한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전제 요건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 체결이 있다. 그 밖에 고객의 동의도 필요한 시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당연한 요건을 제외하고 세 가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약관구제법은 최근의 개정에서 사업자의 약관 작성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부호, 색지,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 위반 시 벌칙의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는다. 결국 이 규정은 홍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양가를 이번에 구체적인 요건, 반가를 이번에 사업자에 의한 명시, 고객의 인식 취득의 가능성.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켜야 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얘기할 경우 그 약관의 서거는 고객에게 내주고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약관의 명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즉 계약 당시에 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때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변경 청약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이 청약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그리고 약관은 명시하여야 하므로 약관을 계약 청약서의 뒷면에 단순히 인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 운송업 및 여기에 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명시 의무가 없다. 방금 이번에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명시, 중요 내용의 설명.
양가로 가해 원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자와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고객이 이를 알고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내용의 부지가 계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60페이지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판례, 우리 대법원은 은행거래 약관에 있어서 예금,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 일반적으로 보통거래 약관에 있어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이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서 배우자의 사실혼관계에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기공급 규정이 있어서 전기공작물의 고장 등으로 전기공급이 중지된 경우의 면책 규정,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과 관련하여 어떤 면허가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약관의 중요 부분의 설명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즉 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약관의 상대방은 고객이겠으나 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 사업 의무를 면제한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실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명하게 하여야 하며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 또는 청약을 위임하는 추상적 개괄적인 내용의 안내문을 우수한 것으로 충분하다. 양가로 나의 예외,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 내용의 설명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이 없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신용 또는 약정서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는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다. 3번의 고객의 동의, 약관규칙법은 계약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독일민법과 달리 1261페이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설은 고객의 동의 내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양가 로마 체본의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방가 로마 체본의 2번서를 취하면 고객이 약관의 편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때에도 다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한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여기서 이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 명시 중요 내용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견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의 동의는 약관규칙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 3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가 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그에 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은 위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효과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가 같다. 판례, 보험자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동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약관을 체결할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로마자 4번 약관의 해석.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약관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약관에 대한 제2단계의 규칙인 내용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약관은 실질적으로 계약 조항과 같지만 그것이 지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요청된다. 약관 규정법은 그러한 취지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1262페이지 1번의 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약관에도 밝히는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고려된다. 그러나 약관은 단 한편으로 대량 계약에 있어서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또는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을 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단지 평균적인 고객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사정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야간미제법 제5조 1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고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수정 해석에 관한 판례,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에 적용하는 신의성 실행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고의 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행위 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사적 자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기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 없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본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성실행 원칙에 반하여 공적 권리인 조항으로서 이 약관규칙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이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바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나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무명시적 승낙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말한다고 할 것이다. 1263 2번의 불명료한 규정 해석. 약관의 어떤 조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지 않고 교사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고객은 개별 계약에서와 달리 약관의 형성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데 위하여 사업자는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관의 해석은 신성질의 원칙에 따라 당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나 당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이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엄격 해석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임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약관 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책 조항에서 자주 고려된다.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일이 손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때에는 면책되는 책임은 계약 책임만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판례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경우에 피담보 채무에 관한 약관 조항이 그 문헌대로 해석하면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리와 어긋나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의 대출금 채무만을 피담보 채무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피담보 채무에 관한 포괄적 규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염려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의하여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 여부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7조 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의 내용을 이루는 신용보증 약관의 해석이 있어도 이를 1664페이지 엄격하게 보아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 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원고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고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3번의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이는 종례약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 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계약대로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분석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형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의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에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갑이, 을, 은행 등에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 계약이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통화옵션 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 파생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을, 은행 등이 고객의 폐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표준화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구조만으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 금액, 행사 환율 등
구체적 계약 조건들이 결정됨으로써 이로써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낙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